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실수요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서민만 피해야 된다.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쥐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그걸 좀 잡기 위해서 좀 이것도 좀 대선하고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아닌지, 아니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그냥 이제 부채 비율, 또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뭐 최고치 뭐 된다고 해가지고 요거 잡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지금 뭐 농협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은행 계속 막 압박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중단시켜 버려서 또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무대부로 지금 정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급등의 무주택자 보증금 수요가 대부분인데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갭투자에도 활용 자산가계 거품을 부추기고 있다 해서 집값 잡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진행하는 것 같고요. 산수대 직장인 박모씨 지난주 여름휴가 기간 내내 은행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2년 전 2.84%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농협은행에서 만기 연장 시 금리가 연 3~5%밖에 뛸 수 있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박 씨는 발품을 팔아서 연 3.05를 제시한 우리은행에 대한대출 신청서를 냈지만 결국 3분기 한도가 소진돼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제까지 거래가 없던 SC제일은행에 겨우 대출을 받았던 박 씨는 내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은행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 24일 은행권에 따르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걸린 농협은행이 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재금 대출을 11월 말까지 한시 중단했습니다. 일부 청년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대출은 타행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하고 박씨처럼 실수요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은행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전세대출 도미노 중단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이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빼면 은행은 취급을 지속할 수 있고 가계대출 총량에서 여력이 생겨 추가대출도 해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갭투자 방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 갭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전세값 상승으로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재계약 수요가 대부분인데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전세대출만이라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B은행 여신 담당자는 전세대출을 만기가 짧은 데다 보증서를 담보로 해 관리가 용이하고 부실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은행 여신 담당자는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통계를 만들고 용도별로 면밀히 관리하면 굳이 총량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국은 전세대출만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예로 두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총액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 말 36조원 수준이던 전세대출 규모가 최근 150조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신한 우리농협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 3천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총 489조 5천억 원의 17% 수준이고요. 지난해 말까지면서 이 비중은 13.4%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보 증가율은 27%, 전세대출 증가는 10%가 기록했습니다. 10.8%니까 12%가 다 되네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그동안 서민대출의 인식 때문에 다른 대출에 비해 느슨하게 관리했고 여윳돈이 있음에도 보증금 한도까지 채워 대출 받은 뒤 남은 자금 주식, 코인 투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어느새 1,800조를 넘어섰고요. 국민 1인당 빚 3,500만원. 가계부채가 1,800조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국민 1인당 계산하면 3,500만원이면 굉장히 좀 적네요. 그죠? 뭐 국민 1인당으로 치면 적는 겁니다. 원래 또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하는 거고 안 한 사람은 또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라서요. 그리고 이자를 보통 2020년 1,600조 1분기,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 1,764조, 2분기 1,805조 뭐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부채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크게 뭐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야, 믿어도 되나? 빌라 가격 한 달씩 28% 껑충. 부동산은 통계 논란 지속. 표본 조정 뒤 가격 수직 상승. 경기 60%, 전북 54% 급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통계다. 부동산은 신축 표본 많아진 탓이다. 봐보니까 한 달새 28% 뛴 민간 통계가 비슷해진. 근데 그 KB 부동산원이 KB 주택은행이죠.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의 부동산에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높고 한국 부동산은 굉장히 낮았는데 요거 다시 뭐 통계 규칙을 좀 바꿨더니 한국 부동산원이 KB 부동산원의 여기 빌라 가격, 매매 가격하고 유사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뭐 이미 이전에 오른 것을 뭐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요.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포 공공재건축 5금 현대 임대비율 진통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정비사 계획 연락 공고를 했는데요. 1316가구 중 2625가구를 늘렸습니다. 임대비율 21% 주변보다 높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요거 또 임대비율도 높으면 요것도 뭐 입주자 대표들하고 좀 싸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크게 주된 뉴스가 서민들 피해 막고 전세대출 실수요에서 뭐 제외하자, 실수요 전세대출까지는 뭐 털주자 이런 내용하고 아파트 가격도 뭐 빌라 가격이 많이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에 의하면 많이 오른 내용을 봤더니 오른 게 아니고 KB 부동산 국민은행 KB 부동산 그 사이트 한 것하고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종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